신축년 운세 일주별로 다시 또 시작합니다. 신축년 운세 신축년 운세 볼 때 육신 위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특이한 뇌 같은 경우는 띠에서 오는 신살로 설명하면서 할 건데, 먼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같은 육신이라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관이 왔다는 것은 큰 조직과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 와 가지고 뭐 승진을 하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럴 때에 일반 학생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다 분야마다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해석을 해줘야 디테일하고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장인,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인이 많겠죠. 이쪽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업,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많이 궁금해한다. 네 번째, 남녀 간의 애정적인 문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신경을 써서 보는 계층이 이제 주부들, 그 다음에 노인들이 있다. 노인들은 되게 건강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재물운이 왔는데 노인 같으면은 건강 불안이 된다. 이렇게 일곱 분야에 해당하는 이런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점사를 내야 어떤 그 디테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을 일과는 다 끝냈고 병일간 들어갑니다. 병자일주. 병자일주가 지지로 보면 임계가 있다. 편관의 작용이 20이 있고 정관의 작용이 10이 있고 20이 있고, 지장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정관적인 요인이니까 상당히 이 지지에 이렇게 관이 있다는 것은 명예, 체면을 중시한다, 명분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신금의 자해는 신금이 장생하는데, 지지로는 공망이 신유가 공망한다. 병자일주들이 지지로서 이런 신유가 공망한다는 것은 사업가로서의 인연은 좀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과 유금이 90점, 95점짜리 아주 좋은 기운인데, 그런 것이 공망맞았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병자일주가 된다. 그래도 이 자라는 이 글자에는 이런 천간의 정제가 장생함으로써 주머니에 아니면 수중에 돈 마를 날이 없다라고 하는 일주가 병자일주가 되겠습니다.
남자라면 이렇게 배우자의 덕을 잊기가 쉽지 않은 구조고, 여자라면은 이 자체로 정관이 되므로 배우자의 덕을 온전히 입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남녀 간의 차이를 두고 일단 병자일주에 대한 특성을 잡아갑니다. 병자일주가 올해의 경자년이 됐죠. 편제가 천간에 뜨고 지지로서는 정관이 뜨기 때문에 천간의 어떤 그 테마라는 것은 이상으로 그치는 가능성이 많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관에 꽂히게 되는데, 신금이 장래함으로써 결국에 큰 재물을 취하려고 했으나 결국에 취하는 것은 정제가 된다. 그래서 연초에는 뭐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큰 돈을 노리고 뭘 일을 추진하다가 결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큰 돈보다는 어떻게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이게 올해의 운이라면, 내년 같은 경우가 신축년이 되죠. 신축년이 되면서 그러한 것이 그대로 가면서 천간의 정제가 오고 지지의 힘을 받고, 상관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상관이라는 것은 미토나 오중의 기토 같이 강한 상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축토 상관이 왔다는 것은 조직 직장 내에서의 뭐 잔잔한 구설 잡음, 주위 사람과의 좀 부딪히는 정도, 약간의 그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입고가 되는 글자가 뭔가를 봐야 되겠다. 정화가 입고하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입고한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경금을 쓰는 사람들은 이럴 때 잘하면 사업부도, 그리고 남자 같으면 이제 마누라가 되겠죠. 편제라는 것은 애인격의 여자가 되고 밖에서 활동력이 강한 그런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입고한다는 것은 건강이 불안할 수 있다. 지지로 신금을 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경금을 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거든, 그러지 않으면 편제로서 마누라로 쓰는 사람이든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입고하는 글자에 대한 운기의 약화, 이거를 중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상관이라는 이런 거는 가벼운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정제가 와서 병신합으로 뭔가 안정적인 재물의 도래, 이런 거는 무난하게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요 7부류에 해당하는 각 그 대상들, 이런 사람들의 운기를 해석하면은 매우 쉽고 간단한 운세 해석이 된다. 사업자라면 올해 연초에 경자년이니까 큰 재물을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꾸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년에 기해년이기 때문에 상관이고 편관이 왔다는 건 뭐냐면은 흠잡기 위해서 뭔가 시설 같은 걸 꾸미고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러던 것이 그런 그 정관이면서 그런 정제가 장생하는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경금을 쓰는 사람이 되면 이럴 때 굉장히 낭패를 보기가 쉬워요. 괜히 시설은 많이 만들어 놓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뭔가 축소가 되는 이런 양상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결국에 신축년이고 경금이 입고하게 되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민, 계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재물의 어떤 그 활용성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좀 크게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좀 축소해서 적정 수준의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한 운이 신축년이 되겠다. 직장이라면은 올해의 승진 케이스고 내년도 정제가 오면서 월급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올해 승진이 아니면 내년에 승진이 되는 그런 운이 된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어떤 그 상관의 기운이 온다는 것은 주변 그 조직원들하고의 관계에서 좀 뭔가 매끄럽지 않은 그런 구설 잡음을 동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직장인은 가볍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라면 올 상반기에 이런 그 편제의 작용이라는 것은 항마로서 작용하는데, 항마로서 작용한다는 것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 천간은 상반기, 이 지지는 하반기의 운세를 보게 되는데, 지지에 정관이 꽂힌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이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됩니다. 진학이 되고, 내년에 신축년에 고3이 되는 학생이라면은 올해 운기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가운데서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는 앞두고 있는 그런 운이 됐는데, 이럴 때에 아주 상급의 운은 아니에요. 상급의 운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그 재수 같은 걸 고려하기보다 들어가서 이민년 2022년 그 다음에 23년이 개묘년이 되는데, 이런 운을 노려가지고 편입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러든가 아니면은 이게 안 되면 개묘년 정도에 진학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민년에 시험을 보고 개묘년에 어떤 운기를 받아가지고 가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학생하고 그 부모 간에 어떤 타협 같은 게, 합의 같은 게 이루어져서 상위껏 추진하는 게 낫겠죠. 올해 만약에 고3인 학생이라면 가급적이면은 그 진학을 하고 군대를 가고 이런 연도에 또 편입을 고려하는 방법. 얼마 전에 상담하는데 편입을 하기에는 괜찮은 운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 공부에 대한 주위 친구들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하는데,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편입을 하고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을일간이니까 올해 편입은 되죠. 그런데 뭐냐면은 그 나이가 20대 중반을 넘어가지고 가는 나이라면은 직장, 취업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운기를 편입으로 써먹었다면은 직장 취업하는데 애를 먹죠. 그런 거는 뭔가 계획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도에 따라서 계획을 잘 잡을 필요가 있어요. 남자라면은 그 연애사 쪽으로 이렇게 연애사가 벌어지는 운이죠. 상관이 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연애운이 되고 합의되는 그런 운이 되고, 또 자축합이라는 요인이 그러한 그 애정사의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식상, 이것이 신금으로 볼 때 식상이니까 애정사가 벌어진다. 그래서 괜찮은 인연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혼으로도 볼 수가 있다. 여자라 그러면 여자라도 마찬가지로 애정사 발생 운인데, 이럴 때에 결혼으로 보고, 그러지 않으면 이때만 생겨지는 인연을 개묘년 정도 관이 뜨고 정인이 올 때 결혼하는 해로 잡아도 괜찮은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부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에 보면은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와요. 그분들 같은 경우 오는 게 정제로 오고 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입고를 하죠. 그러니까 투기성,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 같은 그러한 식으로 치고 빠지고 하는 이런 매매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적어도 수위 이상 몇 개월을 두고 가는 바닥권에서 사가지고 어느 파동을 먹는 이러한 식의 매매는 괜찮은데 뭐 10%는 팔고 다시 또 잡고 이런 식의 매매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편제는 단타 매매를 볼 때 편제를 보고 정제라던가 인성 같은 걸 볼 때 중장기성의 매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편제가 있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예. 그러더라도 그러한 그 매매 패턴만 잘 유지해주면 신축년에 병자일주가 수익을 어느 정도 것은 어느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그 정도에 입각한 그런 스윙 몇 개월, 3, 4개월, 6개월 이상의 시기를 봐서 수익을 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이 와서 이 정제가 왔다는 것은 주부들 같은 경우는 개똥 같은 거나 아니면 적금을 많이 보여. 그래서 이분들은 그 적금을 타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갯돈을 타가지고 나름대로 목돈을 만지는 그런 운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재물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운이다. 뭐 올해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 지나면서 신축년으로 가면서 재물적으로 정제가 온다는 것은 그동안에 노력했던 일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단계적인 결실을 내는 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병자일주인데 이렇게 미토가 있다. 미토가 있다면 이렇게 충하면서 어떤 그 투자성에 투자를 한 어떤 그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운도 된다. 미토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2년 변형가면서 문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노인 같으면 또 재물적으로 일단은 뭐 긍정적이다라는 거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운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양지가 되고 올해까지 좀 건강이 안 좋았던 것이 서서히 회복되는 면이 있는데 상관이라는 것은 실족사 실수해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크게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런 실족사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음기가 몰리면서 오는 몸이 차가워서 오는 이런 질환들 이런 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건강적으로 좀 나아지고 그러니까 해년, 자년, 충년인데 해자 충년에 그래서 충년에 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건강적으로 그런 운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